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까지 계속 암기하는 부분들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암기하는 게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영상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것들은 총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는 우리가 내용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총 180개 머릿속에 외워주신다 생각하시고 계산 문제 나머지는 20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다고 한다. 자, 그럼 방어기제 종류 5가지만 쓰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개가 우리 나오죠. 그 중에 5개 편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억압입니다.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퇴행, 미숙한 행동을 보이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고요. 승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시,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5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1번에서 5번 이 5개 외우는 게 제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문제. 실직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 라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 우울감에 빠진 내담자에게 베개 인지행동적 상담을 한다고 하자 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반박하고 긍정적인 대안적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 3가지 인지행동적 베개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언어적 기법입니다. 자, 인지행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게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여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이게 언어적 기법이고요. 그리고 정서적 기법. 내담자가 합리적인 정서를 상상하도록 한다. 도와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동적 기법이 나옵니다. 목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신념 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행동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3가지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준화된 검사 사용. 두 번째, 표준화된 검사 실시와 채점 과정. 세 번째, 검사 문항수와 반응수를 늘린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일기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자서전이죠. 자,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자유롭게 기술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일상의 경험이나 학과 선택, 일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의사결정일기는 진로 자서전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상황에서 일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일기는 진로 자서전에 보충 역할을 해준다. 이거까지 써주시면 아주 베스트겠죠. 자, 다음 문제. 인지정서적 상담이론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3가지 당위성을 쓰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필기에서 많이 봤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당위성이죠. 나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자신에 대한 당위성인 거고요. 자, 나에 대해서 봤으니까 타인에 대한 당위성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당위적 신념이죠. 예를 들어보면은 타인은 나를 합리적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위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와 타인을 봤으니까 이제 세상을 봐야겠죠. 세상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당위적 신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세상은 반드시 내 위주로 돌아가야 돼. 아, 이 집단에서는 무조건 내가 리더가 돼야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6가지 쓰시오. 보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개발 시기가 오래되면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피검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된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 번째, 검사의 사용 여부.
비밀 보장 등 피검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5번째,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는 자가 검사를 한다. 당연하죠. 6번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1차 필기 준비 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있었지 하고 기억하실 만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었다. 그죠?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두 번째,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세 번째, 백일목 말하기. 네 번째, 절정 경험 조사하기. 5번째,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6번째,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자,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 회상하기, 그리고 백일목 말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체크 목록 가치 순위 매기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이렇게 키워드만 따놓으셨다가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한 2~3번은 출제됐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봐야겠죠? 첫 번째, 완곡화 방법입니다. 자, 수집된 자료가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가감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절미법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최빈치에 따른 분포 곡선의 형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꼬리인 편포를 잘라내주는 방법.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자, 최빈치에 따른 분포 곡선의 형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꼬리의 편포를 잘라내주는 방법. 요 내용은 꼭 외워주셔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면적 환산법입니다.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내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이 면적 환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동안 근로자에게 투입한 교육 훈련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며 신규 채용에 필요한 비용과 훈련 비용이 요구된다. 자, 이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너가 우리 회사를 떠나서 가? 그럼 또 새로운 애 키워야 되네. 이게 싫은 거죠. 두 번째, 장기 근속자가 없게 되면 노동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진다. 자, 이걸 풀어보면은 그래도 경력자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일이 잘 돌아가고 하겠죠. 자, 그런 내용 때문인 거고요. 세 번째, 사직이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신규 채용에 필요한 비용,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사직을 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없애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적재적소의 근로자를 배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과 보상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느 한 기업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즉 사직률이 낮으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었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효과 설명해 볼게요.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 발생해서 생긴 실업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효과는 파급 효과라고도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협 효과 보시면은 자, 이전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이전 효과로 인해 비조직 부분의 임금이 하락이 시작됐어요. 이전 효과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 부분에서도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렇게 결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용자, 기업자 측면에서 임금을 미리 인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위협 효과 때문에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겠습니다. 자, 김 대리는 능력이 뛰어나 모두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매사에 꼼꼼하여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그가 최근 한 가지 실수를 하였다.
그 실수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괜찮다고 할 만큼 사소한 실수였지만 김대리는 스스로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상담사는 이렇게 이직을 결심하고 자신을 찾아온 김대리를 보며 합리적 상담, RET를 이용하여 심리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내용 정리해보니까 되게 평소에 일 잘하는 김대리가 아주 사소한, 누가 봐도 사소한 실수를 해서 아, 나 망했어.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직해야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상담사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상담사가 아, 얘는 합리적 상담, RET 해줘야겠다. 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RET가 뭐죠? RET, 우리 인지, 행동, 정서적 상담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비합리적 신념, 논박,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다. 요 공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 남자를 상담할 때 적합한 상담 목표를 쓰시오. 자, 김대리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여 수정하고 자기 수용을 통해 합리적 신념을 가지도록 돕는다 혹은 응원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문제. 합리적 정서 치료 관점에서 볼 때 내담자가 혼란을 겪고 전직을 고려하게 된 이유를 쓰시오. 자, 우리가 이해한 내용 이거는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나는 반드시 유능해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 자,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가 맞죠, 이게? 그래서 비롯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느껴 전직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글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느낀 부분을 같이 써주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지금까지 거의 약 180개 정도 되는 암기 부분을 봤고요. 나머지 영상은 이제 계산 문제 20개 준비해놨으니까 계산 문제는 이제 푸시다 보면은 금방 외워지시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느껴보시고 이제 180문제 열심히 암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부터는 계산 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